이번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회사 상장이 있었습니다. 모인 돈만 110조 원이 넘었고요. 근데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이번 상장은 특이하게도 보통 사람들한테 문을 크게 열어준 상장이었었고, 그런데도 들어가려던 사람들 상당수가 한 주도 못 받았습니다. 문은 분명히 열려 있었는데요. 왜 다들 빈손으로 돌아섰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왜 갑자기 리플이라는 코인과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유들을 숫자 2가지로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이번에 상장한 곳은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 유명한 회사입니다. 보통 이런 큰 회사가 주식시장에 처음 나왔을 때는 일반 사람들 몫이 아주 작아요. 전체의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큰 기관들이 먼저 가져갑니다.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약 30% 정도나 떼어졌고요. 평소에 3배가 넘는 규모죠. 그래서 다들 기대를 했었고, 이번에는 나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렸는데 이게 팔겠다는 양보다 2배가 넘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하고도 조금만 받는다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게 문을 크게 열어주더라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결국에 누군가는 막힌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답답함에 대해서 풀어주겠다면서 새로운 방법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코인 거래소들이 나서게 된 겁니다. 진짜 주식을 직접적으로 못 사면 그 주식을 잘게 쪼갠 디지털 조각을 대신 팔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어려운 말로 토큰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 한 장을 작은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누구나 조금씩 살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또 몰릴 수밖에 없었겠죠. 이 디지털 조각에 1조 5천억이 넘는 돈이 모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빈손이 됐거든요. 디지털 조각은 샀는데 정작 그 조각의 바탕이 되는 진짜 주식이 부족했다라는 거고, 조각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만들어도 진짜 주식을 구하지 못한다. 그럼 그 조각은 속이 빈 셈이겠죠. 그래서 수천 명이 또 돈만 넣고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진짜 주식을 구하는 일 자체가 막혀 있었다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 이름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고 팔 수 있었겠지만 이 똑같은 진짜 물건을 손에 쥔 거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해법은 뭘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리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주목한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남이 만든 주식을 나중에 쪼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디지털 형태로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방법인데, 처음부터 디지털로 태어난다면 따로 진짜 주식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겠죠. 그 자체가 진짜니까요. 그리고 리플이 쓰는 기술들, 즉 리플 레저라는 시스템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자산을 처음부터 디지털로 발행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바로 사고 팔 수 있는 기능까지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요, 이 분야 안에 있는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겁니다. 리플과 가까운 한 회사의 대표가 최근에 의외의 말을 했었거든요. 회사 이름은 에버너스고요. 대표 이름은 애시시 벌라입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 기술이 최고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정반대로 말을 했습니다. 기술은 전체에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은행 같은 실제 금융회사들과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이건 거고, 그게 절반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술만 좋아서는 소용이 없고요. 실제로 쓰일 곳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 붙였는데 이게 오늘의 핵심이 됩니다. 그냥 코인을 사서 가지고만 있는 걸로는 크게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정작 가까운 사람이 찬물을 끼얹은 셈인 건데,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것들을 숫자 하나가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 2개가 드디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리플의 시스템 위에는 현재 5조 6천억 원어치의 자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는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큽니다. 정말 대단한 양이죠. 근데 그 자산이 실제로 활발하게 쓰이는 양만 따로 떼어보면은 약 5,6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순위가 10번째까지도 떨어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올려둔 건 많은데 실제로 굴러가는 거는 그 10분의 1 정도란 뜻이에요. 바로 이런 차이들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리플의 강점과 숙제를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강점은 자산을 처음부터 디지털로 올리는 능력에서 이미 전 세계 상위권이란 점이고요. 숙제는 그 올려둔 자산을 실제로 쓰이게 만드는 일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자체가 리플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신호가 아니라는 거고, 오히려 가격만 보면은 리플은 이번 주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한 개에 1,7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격 이야기가 아니라 구조 이야기로 보셔도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을 움직이는 거는 여전히 금리 같은 큰 경제 흐름이고요. 오늘 사건이 리플의 쓰임새라는 이야기에 힘을 실어준 것만큼은 분명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리플 시스템 위에 올라가는 자산의 양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클 거고,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리플은 오랜 시간 동안 은행이나 금융회사들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왔었고요. 또 규제에도 비교적 발빠르게 대응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따라하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올려둔 자산이 실제로 활발하게 쓰이느냐, 바로 그 1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커지느냐,
이게 진짜 관건이기 때문에 결국에 문을 크게 열어준 상장에서도 보통 사람들은 또 빈손이었고요. 그걸 쪼개가지고 판 디지털 조각마저도 같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디지털로 발행하는 방식에 주목을 했고 리플의 시스템이 바로 그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리플 같은 경우는 자산을 올리는 능력들이 전 세계 상위권이겠지만 그걸 실제로 쓰이게 만드는 숙제는 아직까지 풀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죠. 그 10분의 1이라는 숫자를 끌어올릴 만한 열쇠들, 과연 리플은 어디서 찾고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신기하게도 리플이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으면 알트코인들이 움직임을 가지고 또 반대로 리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알트코인들이 쉬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플이 상승할 때 그리고 알트가 상승할 때 모두 맞추려고 하시기보다는 이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편하게 구성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겠죠. 리플과 알트를 함께 보유하면서 리플이 쉬어갈 때는 알트가 힘을 쓰고 알트가 쉬어갈 때는 오히려 리플이 움직임을 가져가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미 지금 리플 XRP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리플이 상승하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걱정들 몇 년째 하고 있으면서도 시장 흐름에 맞는 변화를 하지 못했다면 결국에 제자리 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낮은 비중으로라도요 시장의 흐름들을 따라가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 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